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 12번에서 17번 노자의 도에 대한 지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가와 나 두 개의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개의 문단씩 되어 있는 중지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뭐 중단 지문이 두 개 엮여가지고 주제 통합적 독서로 시험이 나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지문 모두 노자의 도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자 그래서 이 노자의 도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으면서 읽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문부터 보시면,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이 한비자라는 게 책인데 그걸 쓴 사람이 한비자고 그거에 저작이 담겼다는 얘기죠.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 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한비자의 내용이 지금 나오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 한비자는 법가입니다. 우리가 뭐 유가, 도가 이런 얘기를 할 때 한비자는 법가로서 통치를, 법치에 따른 통치를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겠죠. 이 문단, 노자에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되는데, 이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한비자겠죠. 자연과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리고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의 도의 항상성에 대해서, 도의 항상성이란 개념이 나왔죠.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도의 항상성은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래. 이걸 의미하는 것이지, 이건 맞단 얘기죠. 근데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는 개념으로 우리가 장난치기가 좋지. 도의 항상성은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걸 나타내는 건 맞는 의미인데,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 우리가 항상성 하면 그 상태가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로 장난치기가 좋다는 얘기야.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존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가 뭐가 있대? 가변성이 있대. 그러면서 그래야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고, 그러니까 통치술도 이거랑 맞춰서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지.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 중요하죠. 이러한 도의 근거에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치, 아까 도라는 건 가변성도 있었고 그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이 도라는 건 개별 법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에 근거해야지만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본 거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얘랑 지금 동의한 거야. 근데 노자처럼 욕망을 없애야 된다. 얘는 동의하지 않다. 그래서 노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여기서 설명이 되네.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치를 설명한 이유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네. 그래서 이 가글은 벌써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도 노자의 도인데 이걸 누가 해석한 거야? 그치. 이걸 한비자의 견해로 해석해 본 게 가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나로 가볼 텐데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주제 통합이기 때문에 얘도 노자라는 책에 나온 도에 대한 건데 위에서는 우리 한비자의 견해를 봤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왕안석이라든지 오징이라든지 설해의 견해가 나오겠지. 그럼 벌써 우리 예상이 되죠? 시험에서 한비자, 왕안석, 오징, 설해 얘네들을 각각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관점이나 견해를 비교 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공부를 해놔야 돼?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해서 외워놓을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 나글에서 그런 게 중점적으로 드러날 거야. 왜냐면 보시면 우리가 이 이문단을 가면 왕안석이지, 그리고 3문단을 가면 오징이야, 그 다음 4문단에 가면 설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전체에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을 수 있다면 여기서는 왕안석, 여기서는 오징, 여기서는 설해에 대한 견해는 각각 물을 수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뭐 각각을 기역 니은으로 하든 니은 디귿 하든 해서 비교하기가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때 이 지문은 각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지문을 읽어서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를 정리하고 나글에서는 문단별로 왕안석, 오징, 설해의 특징을 다 정리해서 알고 시험장을 가야 우리가 풀기가 편하다는 얘기지. 한번 나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의 삶에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 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를 주목해서 노자의 주석을 전개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다? 왕안석인데 왕안석이 쓴 건 노자주랍니다. 어떤 책인지도 연결을 잘 해놓으셔야겠죠. 아까 가는 한비자가 쓴 한비자였어. 근데 나의 이문당에선 왕안석이 노자주라는 책을 썼다는, 노자를 주석했다는 얘기겠지.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파악하고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이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지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유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자연과 달리 인간 사유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왕한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해서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왕한석의 노자주의 특징을 1번에서 우리가 5번까지로 살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리를 해놓고 외우셔야겠지. 그 다음에 산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산문단으로 가시면 송나라 이후 원나라에서 이 오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징이 쓴 게 뭐래? 도덕 진경주라는 책을 썼다. 우선 정리가 필요하겠죠? 봅시다. 유학자의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의 사람들이 빠진 것을 경계했고, 그를 통해서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 징경주를 저술했고,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 짓는 구절을 추구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체계를 재편했다. 요런 건 특이하죠. 기존의 체계를 재편하는 거, 자기가 자기식대로 해석한 거잖아. 세 번째, 도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고, 그런 관점에서 유학의 인의 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노자와의 차이점이죠. 앞에서도 우리 이런 거 조심하랬어. 지금 계속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오잖아. 노자랑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요런 것들은 시험에서 장난질 치기가 좋은 거야.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더라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면 그런 것들은 시험 내기가 좋겠지. 다섯 번째,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한 결과로 보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하고 있네. 그 다음 마지막 사문단 볼까요? 설해라는 사람이 쓴 노자 집회라는 책이 있단 얘기지.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에 유학과 도가 등의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시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해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 집회를 저술했고,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했으며, 다양한 경전을 이용해서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천명으로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노자와 공통점이겠지.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의 노자 집회에서 네 가지 특징을 정리하고 있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정리할 것들이 명확하죠. 가지문을 통해서 노자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를 정리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글에서는 2문단에서 왕한석의 노자주를 5가지, 3문단에서는 오징의 도덕 진경주를 5가지, 4문단에서는 설해의 노자 집회를 4가지 특징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각각 알아둔다면 문제풀이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네. 1번,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철학사적 의의 같은 거 없었죠.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 이런 것들도 없었고. 2번,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를 소개하고, 이상적인 사회 법치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 한계, 이런 거 없었고. 3번,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이 특정 개념은 도에겠지. 노자의 도.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치? 여러 학자의 견해가 지금 보시면 왕안석, 송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 이후 원나라의 오징, 도덕진경주, 그 다음에 명나라의 설혜의 노자집회. 그럼 답은 3번이 가능하겠네. 4번, 나는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한 의도를 각각 제시하고. 가능하겠죠?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자 간의 이견 절충이 없이 그냥 특징 나열하고 있지. 5번, 가와 나는 모두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비판. 가는 안 되죠. 한비자에 대한 견해밖에 없었으니까. 가에 대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얘는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가 아니라 반대로 본 거죠. 이 도에 따라 얘가 달라진다 야겠지. 답은 1번이 바로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기역과 니은. 우리가 기역 같은 경우는 유학자의 입장이고, 니은은 학문적 소신이야. 얘는 설의 견해고 얘는 오징의 견해지. 1번, 기역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 틀렸죠? 2번, 기역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 이런 말 없었고. 3번, 기역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도교를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노자를 해석한. 틀렸고. 4번, 기역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지어 유교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한. 그리고 니은은 유학에서 이단으로 지부하는 사상의 진을 밝혀. 이거 답은 4번이 되겠네. 그 다음 5번 보시면 기역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와 유학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이건 맞네. 근데 니은은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 이런 거는 없었죠. 답은 4번이 되겠고. 4번, 요런 문제 좋죠. 왜? 견해, 내가 아까 이걸 이렇게 내도 되지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니은과 디귿 이렇게 비교해도 충분히 좋은 거지. 보시면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건 왕안석은 동의해 안 해? 지금 나눠 보시면 왕안석은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난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동의하지 않겠지. 오징도 동의하지 않겠죠. 왕안석은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오징은 이거를 동의를 하겠지만 왕안석은 동의하지 않겠죠. 디귿, 도는 현상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일과 유기적으로 관련하는 것이다. 왕안석은 여기에 동의를 하겠지. 오징도 여기에 동의를 하겠죠. 리얼,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세계가 변하니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 사회의 규범도 변해야 된다. 왕안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고,
오징도 동의하지 않겠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답을 골라본다면 왕한석은 기역에 동의하지 않고 니은에 동의하겠군. 틀렸죠? 동의하지 않겠군이고, 왕한석은 니은과 리을에 틀렸고, 왕한석은 디귿에 동의하고 맞고 리을에 동의하지. 이게 지금 잘못됐죠?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얘도 동의하겠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징은 기역과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답은 4번. 그 다음에 오징은 니은에 동의하고 디귿에 동의하고. 얘가 틀렸네. 그래서 이 표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외워야 될 게 네 가지 정도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가 5번째 우리가 정리하기 좋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다. 5번으로 가봅시다. 보기를 참고할 때 가나에 대한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대.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비판의 내용이 나왔네.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비판의 내용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번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가의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수긍하겠군. 뭐 그럴 수 있겠고, 두 번째 왕부지는 노자의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나의 왕한석이 사회 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을 가능하겠고, 3번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겠군. 가능하겠고, 4번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이게 아까 노자가 아닌 사상으로 노자를 이해했댔지.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의 유학의 인해질을 노자의 도가 현실한 것. 가능하겠고, 5번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된다고 보았고,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걸 통해서 유학을 부각한댔지. 나의 설애가 기존의 노자 주석자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지 않는다. 답은 5번이 돼야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어휘니까 4번. 그래서 작년 수능에 나왔던 2023년도 수능에 나왔던 지문인데, 길어 보이지만 노자의 도에 대해서 한비자의 견해, 그 다음에 왕한석의 견해, 오징의 견해, 설애의 견해를 어떻게? 그치, 시간의 흐름, 다른 말로 변천,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작품으로 우리가 오징의 견해, 설애의 견해, 왕한석의 견해, 한비자의 견해를 각각 알아두시고 정리해 놓는다면 이런 문제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외울 게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책 이름과 작가 이름, 특징 요 정도만 외워두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다 풀 수 있는 내신에서 변형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선생님들이 시험 내기는 굉장히 편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하고 다음에도 한번 우리 독서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